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수의 중장년 남성들이 약물에 의존하기에 앞서 먼저 매우 단순한 방법부터 실천했고 그 결과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신체 반응을 경험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것은 기적 같은 비밀도 아니었고 비싸거나 복잡한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시간 동안 알맞은 강도와 일정한 리듬으로 관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는 아직 가능하다라는 감각이 인생의 중반을 지난 남성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시도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현장에서 꾸준히 안내해온 5단계 관리 절차를 안전수칙과 함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조정했을 때 효과가 2배, 경우에 따라 3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 건강은 특정 부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신경기능, 호르몬 균형, 감정 상태,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습관이 함께 작용해 만들어지는 종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 관점에 신뢰를 느끼실 수 있도록 간단히 제 이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남성 건강을 진료해왔으며 특히 말하기 어려운 기능 문제, 감각 변화, 지구력 저하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사업가, 교수, 공무원, 현장 근로자, 그리고 은퇴 후 삶을 보내는 다양한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반응하지 않을까 봐 감각이 둔해지는 것 같아 자신감이 줄어들고 혹시 배우자를 실망시킬까 봐 염려했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배우자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문이 굳게 닫힌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담과 관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남성은 문제의 원인을 몸 안쪽, 즉 혈류나 특정 기관 자체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깥쪽 요소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피부 상태와 마찰입니다. 젊을 때는 신체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피부의 수분과 탄력이 충분해 감각 수용체의 반응이 민감하며 건조함이나 마찰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민감 부위의 피부는 점차 거칠어지고 건조해질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이 줄어들고 감각이 둔해지며 신경 말단의 반응 속도 또한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이때 작은 마찰 증가가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찰이 늘면 불편함이 커지고 불편함은 긴장을 만들며 긴장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리적 반응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기능 유지에 필요한 환경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를 자각할 즈음에는 이미 자책감과 피로감이 함께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여러 자료와 전문가들의 논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성 기능은 단순히 혈류 문제만이 아니라 피부의 보호 장벽, 감각 민감도, 그리고 마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유럽 일부 전문기관과 미국 연구진이 정리한 자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 표면 감각과 피부 상태가 반응 유지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 비중을 40% 이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들으면 적지 않게 놀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약물을 사용해도 기대만큼 체감되지 않거나 효과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바람으로 연을 띄우려 하면서 정작 연줄과 줄을 쥔 손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표면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고 감각이 또렷하지 않으며 마찰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몸은 자연스러운 반응의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리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조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표면 환경을 개선해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수월한 조건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둘러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가정에는 제가 말씀드릴 물품이 이미 구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대 옆 서랍, 배우자의 화장대, 혹은 가정용 구급함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물품은 바로 바세린. 정확히는 정제된 페트롤라툼, 즉 석유 젤리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바세린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요소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졌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신체를 억지로 자극해 반응을 끌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빠른 기전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약물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그 역할은 훨씬 미세하고 물리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마찰을 줄이고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며 표면 보습을 유지해 감각이 다시 또렷해지기 쉬운 환경을 돕는 것입니다. 오래된 현악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가 건조하고 표면이 거칠며 줄이 뻣뻣하면 강하게 연주해도 맑은 소리가 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관리해 표면이 부드럽게 유지되면 작은 진동도 잘 전달되고 소리가 선명해지며 조절도 쉬워집니다. 신체도 이와 유사합니다. 표면 보습이 충분히 유지되면 감각 수용체의 반응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보고 중에는 피부 수분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감각 수용체 반응이 의미 있게 향상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대 40%까지 언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중요한 점을 덧붙이겠습니다. 사람마다 신체 조건은 다르며 실제 반응은 혈관 건강, 신경 상태, 전반적인 건강, 심리적 요인, 그리고 기저 질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감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구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찰이 감소하면 과도한 자극이나 불편감으로 인한 소모가 줄어들고 반응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유지 시간이 평균 약 30%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약 10분 정도 유지되던 경우가 약 13분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3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중년 이후 남성에게 그 3분은 서둘러 마무리되는 상황과 서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가르는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바세린이 형성하는 얇은 막은 피부 표면의 미세한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자극으로 인한 손상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피부 손상이 줄어들면 이후 자극에 대해 신체가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지고 통증 감소, 긴장 완화, 감각 회복,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안심하고 활용하시되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환경을 돕는 보조수단이며 필요한 의학적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혈액 관련 질환, 당뇨, 혈관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비정상적인 통증, 심한 저림, 붓기, 발적, 염증 또는 감염이 있다면
먼저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은 라텍스 콘돔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바세린 대신 의료 기준에 적합한 윤활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바세린은 막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어 위생관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땀이나 노폐물이 피부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후 청결관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일수록 정확하게 시행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안전이 언제나 효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신체가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5단계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일정한 리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음부 준비입니다. 회음부는 음낭과 항문 사이의 피부 부위로 면적은 작지만 민감도가 높고 골반 부위 혈액순환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세린을 콩알 크기 정도로 아주 소량 덜어 손끝에서 부드럽게 녹인 뒤 회음부에 얇은 보호막을 씌우듯 가볍게 발라줍니다. 강하게 누르거나 거칠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오래된 나무문에 윤활을 해주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드럽게 열리게 하려면 윤활제가 천천히 스며들도록 해야지 힘으로 억지로 당겨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감각은 살짝 따뜻해지면서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벼운 미세순환 자극입니다. 얇은 막이 형성되어 마찰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음부를 두세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줍니다. 정확한 횟수를 세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차를 저을 때처럼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히 시행하면 일부는 아래쪽으로 은은한 온기가 퍼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강하게 치솟는 자극이 아니라 조용히 흐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런 부드러운 자극이 골반 반사와 연관된 신경 활동을 최대 35%까지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원문의 취지를 반영해 이 수치를 그대로 전달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불편하거나 통증, 심한 저림이 느껴진다면 강도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식기 부위의 감각을 가볍지만 깊이 있게 깨워주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합니다.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중장년 남성의 경우 강한 자극은 오히려 더 빠른 피로와 반응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바세린을 다시 아주 소량, 여전히 콩알 크기 또는 그보다 적게 덜어 손에서 부드럽게 만든 뒤 손을 뿌리 부위에 가볍게 얹고 위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속도는 매우 느려서 피부의 각 구간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적절합니다. 바세린의 부드러운 막은 작은 움직임도 더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주며 이는 잡음이 많던 라디오에서 감도를 조절해 소리가 또렷해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이 단계에서 아래쪽이 뚜렷하게 따뜻해지면서 몸이 스스로 부드러운 스위치를 켠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호흡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신경계와 혈액순환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지만 실제로 깊고 일정한 호흡은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 골반 부위 순환을 돕고 동시에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긴장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해당 부위를 아주 가볍게 압박하거나 살짝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접촉하고, 내쉴 때는 힘을 풀면서 손의 움직임을 느린 리듬으로 이어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올바른 호흡 조절만으로도 특정 조건에서 혈류가 추가로 약 25%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수치는 그대로 전달하지만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매일 깊은 호흡을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앞선 모든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회음부를 따뜻하게 만들고 미세 순환을 자극하며 감각을 깨우고 호흡을 결합했다면 움직임을 중간에 끊지 말고 부드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갑자기 멈추면 형성된 리듬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감각과 순환 사이에 안정적인 통로를 만들어 신경의 리듬이 지속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몸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 전신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60세 전후의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젊었을 때 자신감이 강했던 분이었는데, 재진 당시 오랫동안 말을 아끼다가 스스로 남성으로서의 기운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몸이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변화의 순간은 단순한 신체 반응을 넘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기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유지입니다. 30년 넘는 진료 경험에서 분명히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시작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하느냐에 있습니다. 리듬을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중간에 힘이 급격히 빠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은 괜찮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반응이 줄어들어 자존심이 상한다고 털어놓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지속력을 높이는 핵심이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리듬을 조절하고 힘을 조절하며 신체를 적절히 이완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끓일 때 불을 지나치게 세게 하면 빨리 끓지만 금방 바닥이 마르듯, 적당한 불을 유지하면 서서히 데워지면서 더 오래 지속됩니다. 회음부와 뿌리 부위가 충분히 따뜻해졌다면 바세린은 극소량만 추가해 얇은 보호막을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극을 갑자기 멈추면 형성된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강하고 빠르게 진행하면 신체가 쉽게 소모되어 지치게 됩니다. 동양의학에는 흐름을 막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믿지 않더라도 그 실용적인 의미는 현대 생리학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지란 결국 흐름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2분에서 7분 정도 깊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뿌리 부위를 아주 가볍게 접촉해 순환을 유도하는 신호를 주고, 내쉴 때는 힘을 풀어 긴장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는 순간적으로 타올랐다 꺼지는 반응이 아니라 난로가 서서히 달아오르듯 안정적으로 따뜻해지는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62세 한 남성은 예전에는 힘을 과하게 주는 바람에 더 빨리 지치고 빨리 끝났지만, 이 리듬을 따른 이후에는 몸이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해 더 이상 스스로와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연령대에서의 남성 건강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리듬과 삶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안전을 지키려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주의사항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과도한 양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얇은 보호막입니다. 두껍게 바르면 지나치게 미끄러워져 감각이 둔해지고 수용체 반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두꺼운 장갑을 낀 채 섬세한 질감을 느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막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마찰이 남고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한 번 사용할 때 적절한 양은 앞서 강조한 대로 콩알 정도입니다. 둘째, 통증이 있거나 심한 저림, 불편함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참고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도한 자극이나 다른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60세 이상일수록 준비 단계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급함 때문에 준비 과정을 건너뛰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를 매우 자주 봅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하게 이완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이 시간이 반응의 전체 리듬을 좌우합니다. 넷째,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부드럽고 가볍게 진행해야 합니다. 신경 민감도가 다를 수 있으며 강한 자극은 원치 않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생관리는 기본 원칙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정제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땀이 많거나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막이 오히려 세균을 가두어 염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시도한 뒤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며 포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몇 가지 공통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도하게 사용하고 어떤 분은 지나치게 적게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준비 단계를 생략합니다. 또 어떤 분은 3에서 4일만 시도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다가 실망합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세린은 약물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제로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 감각과 반사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돈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시행한 뒤 변화를 평가해 보시라고 안내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달가량 걸리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정상적인 범위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성분이 단순하고 무향, 무첨가, 무색소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부위의 피부는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자료에서는 호흡 조절만으로도 특정 상황에서 골반으로 향하는 혈류가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호흡을 몸 전체가 리듬에 들어가도록 돕는 부드러운 스위치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의사는 다른 선택지보다 바세린을 추천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구하기 쉽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위험이 낮은 방법부터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약물은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고 두통, 거지럼, 홍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의존이 생기거나 효과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바세린은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작은 한 통으로도 몇 달간 사용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쓰면 전신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허브 오일 등 마사지 오일과 비교하면 일부 오일은 산화되어 냄새가 나거나 체질에 따라 모공을 막고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상업용 윤활제의 경우에도 향료, 파라벤 등 여러 첨가 성분이 얇아진 노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꿀, 알로에 같은 자연요법은 세균 오염 위험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 부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저는 다른 방법들이 모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고령 남성이 부담 없이 시작하려 할 때 바세린이 접근성과 현실성 면에서 무난한 선택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라텍스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세린을 피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전용 윤활제를 선택하십시오. 그렇다 해도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외부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몸 안쪽부터 건강을 살려야 합니다. 의학에서는 늘 말합니다. 국소적 처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반적인 접근이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무엇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지, 나이에 맞게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국 인삼입니다. 오래전부터 기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되어 온 식품입니다. 서구의 일부 연구에서도 인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특정 집단에서 활력과 남성 기능이 약 30%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생삼, 건삼, 인삼차 모두 가능하지만 과용은 피하십시오. 50세 이후에는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둘째는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여 혈관 건강을 돕고 노화로 떨어진 혈관 탄력을 보완해 하체로 향하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2-3쪽 정도면 부담이 적습니다. 다음은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 신경 전달, 근육 반응과 관련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개에서 5개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신선하고 위생적인 것을 선택해 소화기 질환 위험을 줄이십시오. 또한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시금치, 브로콜리, 그리고 좋은 식물성 기름처럼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 보호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음료 중에서는 무엇보다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2리터 이상 마셔 혈액 점도를 낮추고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돕도록 하십시오. 녹차도 항산화 성분 덕분에 도움이 되며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술은 큰 적입니다.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혈류를 떨어뜨리며 간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커피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한 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으나 과다 섭취 시 혈관 수축으로 순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는 단백질, 채소, 복합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살코기, 달걀, 콩류의 단백질은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고 현미도트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튀김, 단 음식, 가공식품은 체중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며칠 먹는다고 갑자기 젊어지는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50세 이후의 남성 기능 관리는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바세린 같은 보조도구가 함께 맞물리는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을 30분 더 일찍 자고 하루 20에서 30분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술을 줄이며 깊은 호흡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 어떤 보조 방법도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이 더 또렷해지는 것입니까? 더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때로 답은 몇 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여전히 나에게 반응해준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정감일지도 모릅니다. 이 주제에 계속 관심이 있으시다면 듣고 있다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 수면 개선, 그리고 고령자에게 맞는 골반 주변의 가벼운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큰 변화는 때로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올바르게,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며 하루하루 몸이 더 좋아지는 변화를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